예,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동네 해설사의 노원구 이야기 강의를 맡은 강사 김효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러시아군이 소유했었던 해안포가 어떻게 하다가 육군 사관학교의 소장품이 되었는지, 그래서 러시아 해안포가 육사에 전시된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번 시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930년대 남산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되겠는데요. 일본은 일제강점기의 식민지 지배 기구들을 집중적으로 바로 이곳 남산 일대에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임진왜란 때 일본 왜군이 주둔했었던 곳이 이것이었고, 그래서 이것을 외성대라고 해서 중요한 이 식민지 지배의 중심 지역으로 이렇게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26년도까지 이 자리가 조선 총독부가 이곳에 조선 통감부 이래로 조선 총독부가 자리를 잡았고요. 그 건너편에는 일본 사찰이었던 동본원사, 또 일본 조선 지점에 해당되는 적십자사들 등 일본인 거주 지역들이 이곳에 집중되게 되었고요. 남산공원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소위 민족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신도의 신사도 이곳에 자리를 잡았으니 1898년부터 일본인들을 위한 조선 대신궁이라고 하는 이런 신사가 만들어져서 1916년에 오면 정식 신사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경성신사라고 하는 것이 이 당시에 조선 총독부 가까이에 세워지게 됨으로써 말 그대로 일본인들의 조선 지배의 중심 지역으로 남산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랬던 것이 1925년도에 가게 되면 남산에 조선 신궁이라는 것을 세우게 되고, 조선 신궁은 우리나라에 있었던 많은 신사들의 중심, 저희 신도로서 이렇게 기능하게 됩니다. 이것은 일본이 식민지 지배를 위한 조선인들의 정신적 통화를 위한 바로 중심에 이 신사를 두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 예 중에 하나가 전쟁에 나아가는 군인들에게 마치 부적처럼 이렇게 속 조끼 속에 문장구라고 해서 큰 무공을 세우고 죽지 않고 돌아오라고 하는 이런 염원을 담은 곳에 이런 조선 신궁이라고 하는 도장을 새겨 찍어줌으로써 결국 이 조선 신궁 신사는 단순하게 하나의 종교의 공간이라를 넘어서서 국가 유지와 당시의 일본의 전체주의 식민지 확장 정책에 협조하는 기능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일제가 국내에 세운 신사가 과연 몇 개나 됐을까? 일제가 패망하기 직전 통계로 보게 되면 신궁은 2곳이 있었고요. 그래서 남산과 부여 이 2군데가 있었고요. 그보다 격이 떨어지는 신사는 77곳, 면 단위의 보다 규모가 작은 신사는 1000곳이 넘었어요. 또 각급 학교와 가정마다 신단을 만들어서 아침마다 참배를 시켰을 정도로 철저하게 조선의 정신적 개조의 바로 중심에 이 신사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그렇게 많았던 신사들의 흔적들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자, 이 경성신사의 모습이 되겠고요. 이 경성신사의 부속신사로 1934년도에 세워지게 된 것이 바로 이 노기신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 노기신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세워지게 된 것이냐 하면은, 현재는
지금 리라 초등학교 안쪽에 남산원이라고 하는 사회복지시설로 지금 남아 있는데요. 그곳에 가게 되면 당시의 그 신사의 흔적들을 엿보는 유물들이 그곳에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노기 신사가 이곳에 세워지게 된 배경에는 바로 1904년부터 5년 사이에 있었던 러일 전쟁과 관련이 깊습니다. 당시 일본군은 러시아의 중요한 교두보였었던 리순의 203 고지를 함락시키기 위한 작전을 전개했을 때 이를 총지휘했었던 사람이 바로 노기 마레스케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지를 점령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일본군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함락 작전 자체가 너무나 무모한 작전 계획이었기 때문이었죠. 최종적으로는 이 리순 감옥을 함락시키긴 했습니다만 3만 명 이상의 희생을 가져왔었던 이 203 고지 전, 이거를 주도했었던 노기 마레스케는 그런 의미에서 큰 비난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그의 두 아들도 이 작전에 참가해서 희생되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노기 마레스케에 대한 사람들의 그런 비난이 줄어들게 되었고, 여기에 덧붙여져서 최종적으로는 이 고지를 점령했다는 것 때문에 당시에는 육군을 대표하는 하나의 전쟁 영웅으로 이렇게 추앙이 되었고, 이를 여기에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두 아들과 수많은 희생자를 낸 것에 대한 사죄의 뜻으로 당시 일본 천황이었던 메이지에게 자결을 허락해달라고 요구했었을 정도로 일반인들의 눈에는 아주 군인 정신이 투철한 것으로 지휘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려고 했다는 그런 모습이 감동되어 이 일을 그의 잘못보다는 그의 그러한 책임 정신을 높여 감동하는 분들이 많았었던 데에다가 메이지 천황이 죽은 날 그의 부인과 함께 결국 자결했다고 하는 사실이 그를 더욱 영웅시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 결과 이를 추앙하던 이들에 의해서 결국 노기 마레스케를 모시는 신사를 세우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 고지에 장착해 있었던 러시아 대포, 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런 대포는 해안의 배에 대한 공격을 가하기 위한 일종의 평사포, 캐논이었죠. 이런 포를 이 신사에 기증하게 되니 바로 이 노기 마레스케의 신사에 지금 사진에서 보는 이러한 포가 그를 기리는 하나의 전시물로, 기증물로 의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해방이 되고 난 뒤에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 대포는 방치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와서 기념사진을 찍는, 올라타고 노는 놀이터의 공간으로 이렇게 바뀌어 버리게 되니 이것은 무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1967년도에 이 노기 신사에 전시되었었던 러시아 해안포가 육군사관학교에 기증되어 그 앞마당에 이렇게 전시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레일을 깔아서 360도 회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던 이 러시아 해안포가 현재는 이 자리를 떠나서 육군 박물관 뒷곁에 이렇게 포장이 씌워져 있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 육사에
러일전쟁의 승전 기념물이었던 것이 전시될 수 있느냐? 이건 일본은 찬양하는 행위다 라고 하는 민원 때문이었다고 하는데, 과연 이렇게 방치되는 것이 옳은지, 역사라고 하는 것이 오늘 부끄럽고 숨기고 싶다고 해서 그것을 숨기고 지울 수 있는 것인지, 역사의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해보게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역사 앞에서 겸손해져야 되는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전해드렸습니다.